아까 말씀드렸죠. 디벨로먼트 비즈니스 센터에는 크게 5가지의 사업 영역이 있는데 지금 하나, 교육훈련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훈련센터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1, 2, 3단계를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인큐베이터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필요하고, 또 자금에 대한 엑셀레이터로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더불어서 생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도 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훈련센터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서비스센터입니다. 창업가들은 어떻게 하죠? 무조건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예를 들어서 농업 기술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씨앗을 사와야 되고 뭐 장비들도 사야 되고 또 땅도 어떻게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시드 머니라고 하는데요. 이 시드 머니가 처음부터 크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금액으로 이제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스킨 인 더 게임. 그래서 이게 뭐 피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승부의 책임이라는 건데요. 내가 대출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갚는 의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용도인데요. 이런 신용의 리스크가 있는 분한테는 절대로 이제 자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의지가 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 안 그러면 비즈니스 이 디벨롭 센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출 관련 서비스를 해드려도 100% 대출이 아니라 20%는 꼭 매칭 펀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받도록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토고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100% 제출했어요. 근데 결국 여기 20% 이상을 이제 이렇게 본인의 매칭 펀드로 내야 된다고 말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을 보니까 50%는 대출을 받고 50%는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내도록 하지만 사실은 100% 대출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빨리 그 돈을 갚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인큐베이터 또 엑셀런트 프로그램 졸업한 자격을 갖춘 이런 기업에게 담보 유무에 관계없이 대출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육 훈련 프로그램 1, 2, 3단계의 훈련 프로그램을 거친 사람한테 이러한 대출 관련 금융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인스티튜션 그래서 MFI를 설립을 하는 건데 이제 BDC가 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마이크로 파이낸스 인스티튜션에 있다면 같이 협업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할 점은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된 많은 MFI는 비양심적으로도 운영되어 있어서 기독교 FIS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훼손돼서 이제 제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MFI를 보유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또 BDC 연수성을 위해서 유리한 신용계약을 협상하도록 해야 되겠죠. 악덕으로 빌려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액금융 프로그램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또 이 BD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 MFI와 또 함께 제휴를 하는 거겠죠. 이제 BDC가 자체를 만들든지 제휴를 한다든지 또 이 BDC는 그 현지에 있는 기업은행 또 상업은행과 제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행들이 제휴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1, 2, 3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된 기업은 어떻게 해요? 많은 전문가들의 어떠한 노하우와 그다음 컨설팅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또 리스크들이 이제 감소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은행들은 아마 이러한 BDC와 연계해서 금융 거래 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은행권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는데 협업하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어쨌든 자금을 이제 이렇게 융통을 하려면 이제 은행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BDC와 관련되는 관련 금융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BDC 자체에서 만드는 거, 또 MFI 제휴하는 거, 그다음에 기존은행과 함께 이렇게 제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개인 대출과 주식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투자 자본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엔젤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엔젤 기금을 통해서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것이 누가 하겠습니까? 네, BDC 자체에서 도와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때로는 BDC가 이러한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들을 찾아내어서 그분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BDS에서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제 BDS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DS는 그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제대로 작동하는 인큐베이터, 또 엑셀러레이터로서 적절한 인력, 공간, 장비,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 여행 경비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센터가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BDC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부자 지원 기업에서 자립하는 기업. BDC 만든다고 해서 계속 후원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BDC 자체 내의 사업 영역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집단이 거주하는 곳이나 국내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했었으니까 영리 교육인데 굉장히 뭐예요? 고가의 영리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저가에 받는 데도 있지만 여러분의 위워크 같은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워크처럼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외국 기업, 정부기관, 상업은행 등 기업 등의 어떤 유료 컨설팅, 우린 전문가 그룹이 있으니까요. 전문가 그룹들이 함께 유료 컨설팅도 하고 번역 서비스도 제공해서 BDC의 뭐예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업가 교육,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과 여러 가지 기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 또 국내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이제 그 기관들을 대상하는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BDC 자체가 여러 아이템으로 뱀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BDC 자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뭐 큰 프랜차이즈 식당을 경영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통신 관련 회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또 때로는 이제 번영하는 기독교 주도의 기업이나 대규모 교회 스폰서십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사회적 기업 접근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졸업생들 도왔는데 그들한테 1%는 이런 BDC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들을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적 그 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제 기금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합 형태로 자금을 이제 유치해서 전달하고 조달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BDC 자체 내에서도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언어센터가 있습니다. UPG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모국어로 아마 어떻게 해요? 번역이 안 됐겠죠. 사실은 우리가 비즈니스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BDC의 핵심 소명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크게 5가지 영역에서의 사업을 또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문해력 증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초기 우선순위로 둘 것은 도시 내부와 도시 주변 마을에서 읽기 쓰기 그런 그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해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DBC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 개발과 또 다른 측면의 언어만 이제 증진시키는 것인데 최종 목표는 모국어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맹률을 낮춰야 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언어 서비스도 하고 번역 통역 서비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BDC의 수익 창출이 되는 그런 사업 영역도 되겠네요. 또 성경 번역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 강좌도 개설을 해서 거의 모든 개발 도상국에 들어온 회사, 정부, 국제기관, 자선단체의 전문가들이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설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좋은 또 수익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BDC는 제일 먼저 교육훈련센터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만든다고 그랬죠? 네? 네, 여러분들 뭘 만들면 된다을까요? 네, 답하셨습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융서비스센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언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투자자 지원센터입니다. 뱀의 지역사회에서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BDC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를 이제 받고 또 우리들도 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된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 기업 또는 그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 할 때 우리에서 선발된 기업뿐만 아니라 어,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한테 뭐죠? 우수한 현장 정보나 지원을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원 서비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자가 현지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현지인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지의 많은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함께 살 집과 학교들을 모색해주고 통역사를 연결해주는 거, 또 배우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가정부, 보모, 정원사, 운전사, 기타 가사 도우미, 또 생활 서비스로 의사, 또 보안 전문가, 또 정부 관료와의 협상 부분, 또 유능한 현지 전문가,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겠죠? 그런 분들 연결하는 거, 비즈니스 적합한 시설을 찾도록 하는 거, 근로자나 또 직원 리크루팅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UPG에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미 구축해 놓은 DB나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주는 기구가 마련돼야 되겠죠. 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죠? 제2, 제3의 뭐죠? 이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를 하면 교육훈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금을,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지원센터, 세 번째는 언어센터, 네 번째는 투자자 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개발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적인 실체로서 그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우리 BDC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BDC는 주요 사업이 비즈니스 훈련, 인큐베이터, 엑셀러이터 교육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목적을 찾는 것, 그다음에 기독교 기반 성경적 경영 원리, 비즈니스 의무 등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 개발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원리를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또 그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이 센터는 이것만 하는 거겠죠. 그래서 BDC 졸업생 기업과 일반 기업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제안을 또 생성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 실행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BDC도 UPG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 국가와 문화에 맞게
상황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배모나 NGO는 신중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BDC를 만드는 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뱀 회사와 같이 이 BDC도 성공하려면 그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 인력, 재정, 실행 단계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뱀팀이 BDC 비즈니스 계획을 개발하는데 이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까 5개의 센터, 가 있었죠.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제 생각하면서 함께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권해 드립니다. 앞서 논의된 이제 UPG에 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가냐? 피플 그룹과 함께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플 그룹이 현지인들이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잘 파악해야 되는데 현지인들과의 상황하는 부분 앞에 시간에 한 6강 정도에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잘 한번 봐야 되고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이런 비즈니스 에즈 미션 창업 기업에서 이제 지켜나가는 또 실행해 나가는 프로세스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잘 BDC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BDC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지속적이고 담대하며 개인적이면서도 또 서로 함께 개인적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중보 기도가 계속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얼반 뱀 모델이라고 했지만 도시형 뱀 모델이라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런 창업자들 많이 양성해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기를 이제 소망을 합니다. 크게 이 비즈니스 디벨롭 센터는 5가지 영역의 사업이 있었어요.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 언어 센터가 있었고 투자자 지원 센터가 있었고 5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죠. 네. 5번째는 지역개발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사업은 지역개발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COO, CMO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BDC도 할 때도 바로 지역개발 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안에는 CMO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뱀의 시작,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뱀을 합법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인 요소들로서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